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중 가장 핫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오감스의 부동산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건축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짜로 끝난 것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비 사업지들을 보면은 최초에 가계약 당시 조합원에게 이야기한 분담금보다 지금 몇 배가 뛰어버린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았던 곳도 굉장히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많은 사업지들이 최초 시공사 선정 때보다 수억이 증가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단지들이 여러 사업지들이 시공사하고 계약도 해지를 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재건축을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가계약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사 선정할 그 단계죠. 비딩이 붙어가지고 사업지를 선정을 했을 텐데 그 사업지를 선정한 기준이 뭐겠어요? 사업지를 선정한 기준 중에서 제일 컸던 게 당연히 사업비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업비 때문에 니네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시공비를 이렇게 올릴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를 맞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단지가 있죠.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 19년도 상반기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 최고가가 8억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하락기가 좀 지난 다음에 5억까지 좀 안착이 됐었는데 근데 분담금이 5억이 나온 거예요. 상계주공 5단지 위치에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분담금이 5억까지 나와버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을 더 주고 집 한 채 살 돈을 더 내고 신축 아파트를 받아가라 이 말인 건데, 현재 그 상계주공 5단지를 이제 5억 주고 사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대출이 껴있을 텐데 신축 아파트를 받을 생각에 자기 자본이 2억이라고 하고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5억을 주고 집을 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어서 이 아파트가 10억 이상으로 올라갈 게 확실하다면은 괜찮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횡보장이다 보니까 10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5억을 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5억을 낸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상계주공 5단지뿐만이 아니라 서울 요지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사를 잘하고 있지만 과거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도 있었죠. 공사 중간에 중단이 된다는 것은 다 돈이에요. 특히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그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타워 크레인이나 그런 각종 중장비들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하루하루가 다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그 조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만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대규모 사업, 그런 대단지 사업에서도 그러한 자금 순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공사가 중단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 시작 후에 중단이 되는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시작 전에 좀 시공사하고 좀 삐끄덕삐끄덕 거리면은 시공사 이제 계약 해지가 되고 있는 사업지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조합원 분담금 자체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한 조합원 분담금이 떨어지기가 힘드냐를 이해하려면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애초에 땅이 필요하겠죠. 그 땅 위에 공사를 해줄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려면은 철근이나 그런 콘크리트, 그런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화로 짓기 때문에 좀 비싼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더 비싼 자재를 쓴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어느 조합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 현실적으로 낼 수는 있을까? 이러한 조합원들의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금은 높여받아야만 하는 건설사, 새 집에서 살고 싶지만 막대한 분담금은 이해가 안 되는 조합원 간의 대치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일반 분양가는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건설사들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조합원들은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희귀 현상도
투자도 같이 일어나면서 그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막대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살던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뭐 한 아파트가 오래됐다면은 그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고령층이 많다는 것인데, 뭐 집이라는 문제는 아무래도 생존과 결부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사업도 사업인데 어느 정도 도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공공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물론 주거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제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죠. 뭐 정부에서도 버티다 못해서 어떤 규제를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아파트의 버전이 나뉠 거예요. 뭐 프리미엄급과 뭐 스탠다드 보급형으로.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요즘에 핸드폰 비싸죠.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옛날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싸봐야 뭐 20만 원, 30만 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뭐 접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죠. 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값과 뭐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어졌던 뭐 90년도에 지어졌던 우유팩 아파트와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하고는 같은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지만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좋아졌고 아파트 자체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라는 것은 땅의 가치,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자재값의 상승도 있지만 그런 기술력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핸드폰이 20만 원이었다면은 지금 접히는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그런 핸드폰인데 왜 옛날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이 가격이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기술력의 차이가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다시 프리미엄급과 스탠다드 보급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비싼 아파트들이 이제 고급화 버전, 뭐 프리미엄이라면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간 게 스탠다드 보급형이 되겠죠. 뭐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밀고 있는 뭐 갤럭시 S 시리즈가 있다면은 뭐 보급형 시리즈가 계속 나오죠. 그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핸드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핸드폰의 최신 기능을 이제 못 쓰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집을 고를 때에도 그런 최신식의 기능, 뭐 요즘 시대의 기능을 그렇게 필요가 없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뭐 주거의 순 기능, 집이 그냥 편하게 먹고 자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한 기능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보급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스탠다드 보급형이라고 할지라도 뭐 옛날 90년대 뭐 우유가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버전이 나오겠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마다 또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다 보니까 이 또한 시장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버전으로 안착하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관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래도 지금 투자하고 싶은 재건축 사업지가 있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계산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근에 제일 신축 아파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가 10억 정도일 때 나의 매수 금액과 그 예상 분담금, 뭐 아무래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근데 뭐 부동산마다 모른다, 얼마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분담금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 분담금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 분담금과 나의 매수 금액을 합쳐서 10억과 같거나 10억보다 약간 아래의 수준이라면은 거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10억을 상회하거나 10억보다 훨씬 더 금액이 높다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마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입지가 확실히 좋은 곳이라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왔을 때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행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은 정말 재건축 시장은 끝났을까? 제 생각에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지 않나라고 봅니다. 뭐 이러한 문제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부담일 것입니다. 뭐 민간 건설사에서도 어찌 됐건 수주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조합원들도 언제까지 오래된 집에만 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와 뭐 건설사, 뭐 조합원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고자 한다면은 어찌됐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아파트 버전이 뭐 프리미엄이나 뭐 스탠다드 보급형으로 나뉘어서 뭐 공사비 절감을 한다든지, 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뭐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든 뭐 제초안을 폐지하든 뭐 부담을 줄여줄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뭐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5억 시세에 뭐 추분 5억이라고 절대 거래가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또 며칠 전에 5억대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높은 분양가에도 현재 아파트 청약은 다시 불을 붙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지들이 어떻게 문제를 타개하는지 살펴보고 관망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더 연구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